네, 반갑습니다.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시장이 지랄 맞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하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랄 같죠. 아침 시작 시점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데 그랬었는데 역시나 네, 시장이 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수급 동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게 또 약간 의아한 부분이겠죠. 보통 이 정도 하락하려면 수급이 더 많이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목 간의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밀린 모습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대 하락률을 기록하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변동성이 커졌다. 어디에요? 테마주, 개별주의 변동성이 커졌다. 그리고 그동안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또다시 떨어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어떻게 대응점을 찾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좀 보시면은요. 종합주가지수가 2623포인트입니다. 오늘 저점이 2613포인트. 일단은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 박스 하단에 대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박스 상단이 2750포인트 조금 넘게 나오고 있죠.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는 무서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두세요. 범위 안에서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취할 거 없습니다. 그냥 저점권에 들어왔을 때, 박스 하단에 들어왔을 때 그냥 매수를 한 번씩 해주면 되는데, 매수를 언제 해주느냐? 오늘처럼 이렇게 뚝 떨어지는 날 말고요. 반등으로 올라갈 때 매수해 주시면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박스를 그리고 가는 추세에서는 하단을 터치를 한다거나 또는 하단을 살짝 이탈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다음날부터 반등이 세게 나가고 있어요. 자, 지금 이번 주 그 전망치가 보면은 전약 후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날 주가 빠지는 거 그래 괜찮아. 화요일날 옆으로 좀 서주거나 조금 올라가는 거 괜찮아. 자, 수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올라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는 이제 목요일날 2700에 근접하는 모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 떨어지는 거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시장도 저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분봉 상황들 체크해 보시면 이제 장중 저점이 이제 조금 늦게 잡혔어요. 보통은 이제 9시 50분, 그 다음에 10시 넘어가기 전에 잡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밀려가지고요. 11시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서 저점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저점을 지키는 모습이 지금 11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형성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이렇게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침에 일단은 악재를 통한 쏟아짐, 그리고 그 부분을 지키는 모습이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월요일이고요. 일단은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를 그냥 발목 잡고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 이런 포인트들도 저점 때 부딪히고 다니까 다시 반등이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오후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회복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2650 정도를 한번 노려보긴 했는데, 거기까지 가능할 수 있을런지 아직은 오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오후에 반등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지, 또 수급을 얼마만큼 회복시킬 것인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2630이나 2635포인트 정도까지의 단기적 반등만 노려보면서 오후장을 대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횡보가 좀 진행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바닥을 더 탄탄하게 다져놓고 올라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너무 커요. 지금 1.9% 거의 2% 가까이 하락한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아직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이미 지금 이평선의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탈하는 모습을 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코스닥 쪽에 아무래도 테마주가 많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지금 아직 저점을 글쎄요, 잡았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잡았다고 하기도 안 잡았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 잡은 상태에서 좀 올라가려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한 차례 저점 잡고 나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더 불리하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은 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쏟아진 매도는 있었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1,000억 원대 정도 수준이에요.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둘이 합쳐갖고 1,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 둘 다 합쳐서 2,000억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서 뭐 코스닥이 2%가 빠지고 코스피가 1%가 빠지고 사실 이건 약간 오버하는 거죠. 물론 코스닥 쪽에는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몰려 있긴 합니다만은 특정 종목들 또는 이제 지수와 그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때리는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어떤 테마나 또는 개별적인 재료를 타고서 올라간 종목들을 때리는 형태고 오늘은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로 시장을 딱 붙잡고 있는 그런 형태. 즉 더 이상은 내려가면 안 돼. 하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때릴 거야.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럴 때 전공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그대로 뚫고 넘어가는 거. 즉 뭐 이것저것 옮겨 탄다거나 뭐 매도한다거나 다시 산다거나 이런 형태보다도 그냥 관망을 쭉 이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이 오늘 밀렸어요. 네,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하이닉스가 1.4%대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이버는 그래도 플러스가 좀 나왔네요. 하지만 카카오는 마이너스로 다시 한번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뭐 특비사항은 없겠습니다만 오늘 SDI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하지도 않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잘 버티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뒤쪽에서도 뭐 SK가 조금 내려간 모습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시장이 다 눌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고 저 종목이고 뭐 내가 좋아했던 종목이고 간에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밀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은 일단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뭐 수급이 오후에 조금 개선된다거나 또는 추세가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좀 나아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말도 못하면 지금 빨간색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종목들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펄어비스 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6만원, 6만원도 깨질 것 같죠.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고요. 위메이도 지금 현재 7만원대 겨우 지키고 있는데 7만원도 깨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6만원대로 빠질 것 같고요. 지금 게임주도 완전히 몰락하는 상태고요. 이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도 그렇게 뭐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괜찮아가 아니라 얘네들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 보시면 되겠죠. 시총 상위 종목들 다 때려 맞추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도 그동안 잘 움직이고 있다가 뚝 밀려가는 그런 모습. 뭐 SM 오늘 엔터주도 아주 난리가 아니네요. 이제 축축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조금 이제 괜찮았다라든지 아니면 추세가 조금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했었던 종목들 다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위드 코로나도 뭐 다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밀려요. 다 밀리는데 왜 밀려요라고 물어본다면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나요? 네, 시장이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주식을 판다거나 아니면은 뭐 도망을 간다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당히 맞서시고요. 보기 싫으면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HTS 꺼버리세요. 그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이런 시장에서는 지들이 막 흔들어대다가 결국에는 못 참는 사람들이 팔고 나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은 오늘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한국전력 순매수가 있어요. 네, 한국전력이 순매수, 그 다음에 GS, 네이버 등등등인데 매수가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순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연기금 쪽, 네, 삼성전자 매도 이게 거의 대부분이네요. 연기금에서 24억이죠? 네, 24억 정도 순매도. 억, 10억, 100억, 1000억? 아니죠. 이게 100만원 단위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40억이네요. 240억을 순매도한 모습. 나머지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매도가 없을 거란 말이죠. 기관이 잡혀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연기금에서 240억 매도가 있지만 지금 기관 총계로 보면은 네, 210억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30억을 누가 또 사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는 사주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 넘어가게 되시면은요.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를 매도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순매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순매수 들어가 있고, 하이닉스 순매수 있고요. 네이버, SOE, 기아 뭐 등등등, 현대차 이런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순매수가 좀 있어요. 그리고 매도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다지 매도가 좀 많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오늘 수급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지지하겠다는 의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얘네들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정도의 어떤 변동성, 이런 정도의 공포심,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를 시키게 되고 투자자들이 매도를 통해서 이제 물량을 좀 쏟아내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테마주들 위주로 갖다 때리고요. 테마주들도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때리고 오히려 밑에 쪽에 있는 이런 대형주들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더 많이 밀린다거나 그런 형태보다도 네, 잘 버티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하락 종목들 마지막 살펴보게 되면 레버리지 쪽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오늘 많이 하락한 종목들 보게 되시면 지금 11%대가 이제 종목으로서 유일하게 라온테크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죠? 뭐 변동성은 계속 확대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5% 이상 하락한 종목들은 지금 121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ETF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00개 정도 5% 이상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상승률 쪽 넘어가 보시면은요, 지금 처음 보는 종목이죠. THQ, 우리로 이런 종목이 상한가 기록을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급등한 종목들, 뭐 우진 같은 경우가 뭐 종목 지나서 좀 말씀했지만 추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진 혼자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뭐 통신주들 조금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특이사항이 없죠. 네,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 이상 올라간 종목은 이제 광림이 5% 정도 올라가서 43위. 그러니까 140개, 150개 정도가 오늘 5%를 벗어난 그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바꿔 얘기하면 한 1100개여의 이러는 종목군들이 지금 5% 안쪽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쪽 범위에 있으면은 그냥 시장의 90% 정도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락하고 있으면 나만 하락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모두가 다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올라갈 때 같이 내 것도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모두가 올라갔을 때 내 것이 안 올라간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주가가 다 떨어지고 있을 때 올라가고 있어 아유 고마워요가 되는 거고요. 내 것도 떨어지고 있어 괜찮아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안쪽에 들어가 있어 시장의 90%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뭐 잘못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심해야 될 것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배터리 소재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은 다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테마가 지금 뭐 사료주들 이런 것들도 막 치고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휴림 로봇이라든지 또는 뭐 대주산업, 뭐는 뭐 현대사료 뭐 등등등 이런 종목들 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에 많이 올라간 테마주들은 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네 조금 더 여유 있게들 지켜보시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고요. 매매를 서두르지 마시고요. 오후 늦지막히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넘기셔도 됩니다. 어차피 월화 정도는 약간 변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주 중후반 넘어가면서 수요일 저녁이나 네 목요일부터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점은 지금 잡아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저점 잡아주고 뭐 반등이 조금이라도 연결된다라면 큰 문제 없이 다시 주가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뿐이고요.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마음이 불편한 것뿐이지 시장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그게 우려하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후에도 편안하게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